네,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미증시가 많이 하락을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장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또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시장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걱정을 하면은 좀 탄탄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탄탄하게 버틸 것 같으면 좀 여지없이 조정장이 나오는 이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서 정말 하루하루 대응밖에는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내년 이제 2분기까지는 제가 계속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시장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BBIG 관련 주식들,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요 관련 주식들도 내년 2분기까지는 그러니까 내년 2분기까지니까 아무래도 중기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단기적은 아니고 중기적으로 장기까지는 아니고 지금 내년 2분기까지라고 하면 7, 8개월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 중기적인 그 부분까지는 BBIG 주식들은 눌림이 있을지언정 시세가 꺾이기보다는 중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물론 어제도 일부 그런 면이 있었지만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시수매수로 보면은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삼성전자 1등으로 들어와 있고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근데 삼성전자 참 특이하죠. 어, 차트 보시게 되면은 좀큰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늘 실적이 잘 나와도 어떤 일이 있냐면 실적 발표하고 실적이 좋게 나와도 늘 주가가 그 당일에는 떨어지는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좀 그래왔던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일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갈 것 같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글쎄요예요. 저의 답은 늘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조금 눌렸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점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차트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좋죠. 우선 월봉으로 봐도 5일선 타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 좀 눌린 거를 제외해 놓고는 월봉상에서도 5일선 위로 해서 삼성전자 계속 5일선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봉단에서 봐도 뭐 역시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 이후로 5일선 위로 올라온 이후에 잠시 눌리긴 했었지만 꾸준하게 5일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띠고 있다. 또 최근 들어서 일봉상에서도 봐도 저번에 이제 6만 원 탈환 그러니까 6만 원을 지금 음봉으로 두 번 맞고 내려왔는데 과연 요번에 시작 발표 후에 6만 원을 확실하게 양봉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가 삼성전자에 대한 큰 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특이하게, 물론 어제는 외국인도 매수해줬지만 오늘 좀 특이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연기금까지 많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내일 실적이 잘 나올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또 이제 10월 달 셋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시작으로 해서 또 실적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유동성보다는 확실히 숫자가 찍히는 펀더멘탈이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이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몰릴 것을 예상하고 아무래도 그 첫 번째 주자로 삼성전자의 수급이 몰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제가 한 달 전 동영상에서도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사실 코로나 때부터 보면은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죠? 물론 최저점에서부터 생각해보면 물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 퍼센티지 자체가 다른 주식들은 벌써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뭐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많은 일이 있었죠. 화웨이 제재부터 시작해서 SMIC 제재, 미중 무역 갈등, 뭐 코로나의 재확산, 그리고 트럼프와 바이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좀 여러분들께서 원래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저는 이제 주식 선물로 삼성전자를 샀다 팔았다 하는데 그렇게 단기 수익 내시는 분들은 극히 적을 것 같고 좀 중기도 아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꾸준하게 들고 가셔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대형주 단에서 LG화학 올라와 있고 내일 역시 삼성전자 같이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미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을 주가에 반영을 많이 한 상태예요.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계속 우상향이 있었죠. 좀 LG전자 같은 경우도 뒤늦게 좀 포텐이 터지는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주가에 요번에 잘 나올 실적까지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삼성 전기도 올라와 있어요. 계속 요즘에 또 레포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MLCC 플러스 또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개를 다 아울릴 수 있는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전기를 절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최근에 또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기관이 9월 25일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제가 요 레포트를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년도에 정말 좋아요. 일단 올해는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 주가 자체가 6개월 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고개를 들 것 같은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워낙 그 전기차나 5G 통신 장비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기본적으로 MLCC 관련 매출이 굉장히 올라가 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아이폰이 새롭게 출시되는데 거기에 이제 카메라가 새롭게 하나가 더 달렸죠. 토프 카메라라고 이제 영어 스펠링으로 TOF 카메라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그런 카메라 관련들 카메라 모듈 쪽에서도 굉장히 또 삼성 핸드폰도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애플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 수요가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모듈 단에서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레포트들을 읽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물론 삼성전자보다는 저 이제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비교할 수는 없죠. 삼성전기를요.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0년대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주식이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대신 대형주 치고 한번 플락세이션 그러니까 한번 이 플로우를 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크게 갔다가 또 떨어질 때는 또 중소형주처럼 좀 또 크게 떨어지고 또 밑바닥 그리다가 또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올라주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내년 상반기에 요 전고점 라인, 한 16만 원, 17만 원대를 분명히 양봉으로 한 번쯤은 뚫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단기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는 올해 3, 4분기, 4, 4분기가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실적 이연이 일어날 것이지 당장 3분기, 4분기가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만 다만 주가 자체가 워낙 6개월 선행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당장 3, 4분기, 4, 4분기 안 좋은 거는 살짝 이제 뒤로 미루고 내년 1분기와 2분기를 본다면 삼성전기도 분명히 매력적인 주식임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도 올라와 있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올라와 있죠. 기본적으로 시장 상방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ETF들이 이제 요즘에 또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외국인과 기관단에서 굉장히 최근 특히 5, 6일 동안 좀 공격적인 모습이 들어오고 있어요.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때 많이 불안했어요. 그죠?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만 추석 전에 많이 불안했잖아요. 요거 이제 뭐 또 이제 유동성 장세 끝났다 뭐 어떻게 저렇게 된다라는 막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는데
현금을 30% 만들어 놓으신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후회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70% 정도는 갖고 계셔도 저는 무난한 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주식 시장을 긍정적인 뷰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 상반기 돼서는 저의 예상이나 혹은 제가 말씀드리는 코멘트가 달라질 수 있겠죠. 내년 하반기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 사실 내년 상반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유동성 장세가 6개월 만에 끝난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2008년 유럽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뭐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이런 때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미국 연준에서 돈을 풀고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었을 때 6개월 만에 유동성 장세가 끝난 경우는 없거든요.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예상이 들고 또 기저효과 면에서 또 봤을 때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웬만한 기업들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변하지 부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요거 좀 보고 가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또 제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정말 좋은 일이죠. 물론 이제 수출하는 업계에서는 뭐 이제 1,100원대까지 떨어지면 조금 타격이 있지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달러가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쌍바닥을 찍었는데 과연 이 쌍바닥에서 더 밑으로 뚫고 내려갈지 혹은 조금 쌍바닥 찍었으니까 약간의 반등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환율 차트를 보게 되면은 5일선 타고 꾸준하게 주봉상에서 내려가지고 있고 월봉상에서도 5일선 위로 감이 올라오려는 시도 자체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누누이 요거 말씀드렸죠. 지금 음봉이 월봉상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슬슬 다음 달까지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더 이상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아서 어, 이제 또 약간의 리스크도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간에 대비를 하셔야 한다면 현금 30% 만들어 놓으시는 작업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했었던 작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괜찮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환율까지 좀 정리를 해드려 봤고요. 어, 내일은 이제 내일까지가 중국 휴장이에요. 그죠? 중국은 아직도 연휴입니다. 내일 목요일까지 중국이 쉬고 우리가 쉬는 10월 9일 날 중국장이 개장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중국장 오래 쉰 만큼 개장할 때 좀 어떤 모습을 볼지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다만 궁금하지만 또 하필이면 그 금요일 개장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시장과 맞물려서 또 내일 우리나라 옵션 만기는 어떻게 끝날지 지금 제 예상으로는 굉장히 양호하게 뭐큰 변동성 없이 원래 옵션 만기의 변동성이 크지만 지금 현재 수급으로 봤을 때는 내일 옵션 만기 그렇게 큰 변동성 없이 그 큰 변동성이라고 하면은 뭐 1% 넘게 내린다든지 혹은 1% 넘게 오른다든지 막 이런 변동성보다는 조금 무난무난하게 끝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